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법 장지혁입니다. 자, 오늘은 행정법 사례형 문제풀이 연습으로 이제 1편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모두가 어려워하시는 사례형, 이번 2022년 국가직 9급에서도 이제 몇 문제 등장해서 많이 당황하셨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죠. 그래서 요 사례형 문제를 제가 여러분이 풀어볼 만한 것들을 좀 이렇게 추려고, 그리고 제가 또 출제를 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같이 풀어보면서 사례형 문제 접근 방법도 익히고, 그리고 관련되는 내용도 또 정리할 수 있고, 요렇게 나가면은 굉장히 또 알찬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집중 잘하고 공부하시고요. 제가 관련되는 자료는 카페에다가 또 이렇게 올려놓고 요 유튜브에도 링크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제 사례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례형 문제는 정말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쟁점, 즉 견해 대립이 있는, 학설 대립이 있는 내용들을 연결해서 스토리를 쭉 만들어요. 그리고 각 학설에 따라서 요 사안의 결론이 어떻게 나고, 요 학설에 따르면 요 사안의 결론이 어떻게 나고, 요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방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가지치고, 그리고 또 다음 쟁점에서 또 가지쳐 나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말단에서는 재판의 결론이라든가 이제 이게 달라진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어려워요, 굉장히. 학설도 다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5급 시험, 행정고시나 입법고시나 법원행시, 이제 요런 시험이나 아니면 변호사 시험, 이제 그런 주관식 서술형 문제, 이제 거기에는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객관식에서 출제되는 사례형은 대부분 판례를 기초로 만들어져요. 학설은 그렇게 많이 활용은 안 됩니다. 판례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요 판례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례, 제가 요건 이제 부진정 사례 이렇게 말하는데, 요 사례 중에서도 아주 쉬운 거는 판례 하나를 가지고 그냥 두들겨 패서 만드는 거예요. 그 판례 하나의 내용을 쭉 뽑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쟁점을 선택지로 따따따따 만드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면은 판례 여러 개의 쟁점들을 묶어갖고 스토리를 만드는데, 사실 그것도 여러분이 판례 공부만 조금 철저히 돼 있다라고 하면은 요건 고판례고 요건 고판례고 요건 고판례다라는 게 떠오르실 거예요. 이거 공부 어느 정도 하신 분은 제 말 딱 감이 오실 거고, 만약에 사례를 봤는데도 내가 너무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그거 공부 안 된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딱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늘 하지 말라고 하는 틀린 그림 찾기 수준에서 끝나지 말라고 하는 거, 근데 계속 그냥 거기까지만 이제 하시는 거죠. 사례 문제를 풀어내려면은 공부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판례 하나를 가지고 만드는 문제, 제가 예를 들어 드리자면, 여러분 다 아는 판례예요. 한번 쭉 이제 들으면서 과연 내가 요 쟁점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자, 도로공사랑 송유관공사랑 이제 고속도로 접도구역에 송유관을 매설하려고 하는데, 이제 공작물 허가 처분을 하면서 나중에 요 도로 확장하게 되면은 송유관공사 니네 비용으로 요거 파단가는 공사해라, 그렇게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법 개정으로 허가 시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실제로 도로 확장할 때가 되니까 도로공사에서는 니네 이거 돈 주기로 한 거 줘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안 준 거예요. 그래갖고 돈 줘라는 소송은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 여기서 쟁점이 이제 첫 번째로 이거 결국 부관인데, 허가하면서 부관을 부과한 건데, 이 부과를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협약 형식으로 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관련된 쟁점이 뭐냐면, 수익적 처분에 대한 부과는 법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근거 없이도 가능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협약 형식으로 살살 달래서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근거법이 개정이 되면 부관의 효력이 바로 소멸하는가? 이거 답 뭐예요? 아니죠, X. 그래서 부담의 위법 여부는 부관을 부과한 그 당시 법에 따라서 판단한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또 관련되는 쟁점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냐? 사실심 변론 종결 시가 아니라 처분 시다라는 거.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관이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인가라는 거. 근데 요거는 정당결부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죠. 벌써 이제 여기서 하면은 선택지 5개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이런 쟁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리고 연결되는 판례나 관련되는 판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유기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 이제 그게
필요하긴 합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책에 있는 내용, 이제 그 책에는 좀 이렇게 그 판례가 이렇게 쪼개져 있거든요. 그 파편화된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수업 때 몇 가지 판례들을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이렇게 같이 연관해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판례를 전부 다 그렇게 한 통으로 공부는 안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개별 판례에 대한 숙지가 머릿속에 돼 있으면은 개별 내용 보면 떠올라요. 떠올라. 요 판례도 엄청 지엽적인 거 끄집어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알아야 되는, 요 정도는 알아야 합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례들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판례 공부를 하시되 좀 더 철저히 하시고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글자 맞추기, 틀린 그림 찾기, 요 수준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어쨌든 자, 우리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이제 여러분의 실력을 좀 높여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행정상 법률 관계 파트에 있는 문제인데 짧은 걸로 좀 쉬운 거예요.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기출이고요. 교도소장 X 복역 중인 갑이 변호사에게 보내기 위하여 발송을 의뢰한 서신을 법령상 검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송 전에 이를 검열하였다. 특별 권력 관계고 권력적 사실행위. 그럼 뭐 처분이구나. 뭐 이런 걸 이제 물어보겠죠. 서신검열 행위로 말미암아 통신의 비밀이 침해되었다. 헌법상의 기본권 베이스로 해가지고는 개인적 공권이 바로 발생하죠. 그 중에서도 자유권적 기본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베이스로 바로 주장할 수 있는 건데, 청구권적 기본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률의 구체화가 필요하죠. 봅시다. 자, 1번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 행위, 이른바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의 행위. 뭐 교도소 안에 있는 행위니까 맞죠. 근데 그에 대한 사법심사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특별 행정법 관계, 특별 행정법 관계 이렇게 언급을 하죠. 그리고 2번 교도소장 X의 서신 검열 행위, 법률에 근거함이 없이 행해졌다면 위법하다. 이것도 맞죠. 이제 침익적인 그 국가작용은 법률에 근거 있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4번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 행위는 강학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이거 틀렸죠. 행정행위. 그러니까 이것은 강학상 이제 사실행위죠. 이거는 사실행위. 여기서 이제 사실행위의 개념을 알아야죠. 예, 행정행위는 이거 기본적으로 두 문자 행구법권공 나와야죠. 행구법권공. 이것도 오랜만에 쓰니까 또 글자 쓰기 힘드네요. 그래서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권력적, 단독적, 공법적 행위. 그래서 거기서 이제 포인트가 법적 행위가 되는 거죠. 근데 법적 행위를 하면은 어떤 행위를 하면은 이제 권리 의무가 발생되는 거. 그래서 그 행위를 딱 한다. 그럼 누가 의무를 부담하거나 아니면 누가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제 이래야 되는데, 편지를 읽는 거 생각해보세요. 편지를 읽으면 그냥 뭐 꿀잼이지 뭐. 남의 편지 몰래 읽으면 그냥 재밌고 말잖아요. 편지 읽으면 내가 뭐 누구한테 뭐 야 뭐 해라고 청구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이 편지를 읽음으로써 내가 누구한테 뭘 해줘야 되는 뭐 의무를 부담하거나 이제 직접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행위에 불과한데, 사실행위 중에서도 단순 사실행위가 있고 권력적 사실행위가 있죠. 근데 이 권력적 사실행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념 자체는 조금 이제 이렇게 교수님들이 정리해 놓은 개념 자체가 조금 이제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으니까, 그 사실행위로 인해서 나의 기본권에 영향을 받는다. 라고 하면은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 이쪽으로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갑의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 행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국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은 요 국배 청구 소송, 이거는 이제 민사법원이죠. 민사법원이고, 민사법원에다가 국배 청구 소송은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만 심사하면 돼요. 위법 여부만 심사하면은 국배 청구 소송의 결론까지 다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국배 청구 소송에서는 처분을 취소해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민사법원도 국배 청구 소송에서는 행정행위나 어떤 행정작용이 위법한가 아닌가, 이 정도는 법원이니까 판단할 수 있고 그것만 판단하면 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뭘 못해? 처분이 위법하다 그래서 취소해버리는 거, 이제 이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사법원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처분의 하자가 위법하면서 취소 사유에 불과해요. 그러면 공정력 때문에 일단 유효하게 추정되는데 민사법원에서 그걸 건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효함을 전제로 판단한다. 그런데 만약에 하자가 다행히 엄청 커가지고 당연무효다라고 하면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이거는 그냥 하자가 엄청 커서 행정작용이 그냥 무효인 거지,
민사법원이 유효를 무효로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민사법원이 할 수 있는 거고, 공정력은 취소 사유인 행정행위에만 발생하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제 여기 돌아오면은 뭐 국배 청구 소송 요거 그 위법한지 아닌지만 민사법원에서 판단하면 되니까 다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서 결론은 3번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관련 판례 한번 보면요. 서신검열행위 피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라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행한 사실적 행위로서 청구인은 검열을 거부하는 경우 서신을 발송할 다른 방법이 없어 검열을 수인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비둘기 잡아서 보낼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서신을 보내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검열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편입니다. 이제 문제 보시면요. 갑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A구청장 6개월 이내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식품위생법 나왔고요. 그다음에 총리령, 총리령 불령 또 나왔네요. 이제 시행규칙해서 별표 행정처분 기준이니까 바로 나오죠. 처분 기준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은 법규성 없다. 요거 떠올라야죠. 자, 근거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받았네요. 가장 옳은 것은 해서 위 영업정지 처분은 기속행위다. 요거는 보세요. 여기 뭐냐. 기속행위인지 아닌지는 법 보는 거예요. 법. 법 보고 할 수 있다. 재량행위. 하여한다. 기속행위. 그러니까 이거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위 벌표는 법규명령이다. 이것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3번 A구청장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가중감경의 여지는 없다. 이제 요거 판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상에 규정된 처분 기준은 법규성이 없으니까 만약에 법규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로 보는데 예외적으로 최고 한도액 정액이 아니라 최고 한도액이다. 그래서 이제 재량의 여지를 인정한 그런 판례가 있었죠. 근데 이거는 법규성이 없으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요 처분 기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고려해가지고 처분이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판단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중감경의 여지가 있는 거죠. 법원에서 재량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 기준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재량 일탈 남용되지 않는 처분을 내려야 된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4번 A구청장 유사 사례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3개월. 유사 사례는 그냥 이대로 2개월 이렇게 했는데 3개월 했다. 그러면은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위반으로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요게 맞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자기구속 원칙이 행정이 이제 선행행위가 있는데 선행행위가 아니라 재량준칙이 있는데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돼서 관행이 이룩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서 행정은 거기에 구속된다라는 이제 그런 자기구속 원칙 기본적인 판례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해설 잘 보시고요. 여기 오타가 있어요. 이게 당의 기분이 아니라 당의 기준입니다. 기준. 좀 참작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4번 여기 요거죠. 이제 상급 행정기관, 하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 처리 지침, 이제 행정규칙이나 내부 지침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재량행위 말씀드린 것과도 연관이 되죠. 근데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원칙,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돼서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한 처분이 된다. 그리고 제가 밑에 요거는 이제 대법원 판례고요. 요거는 이제 헌재 판례예요. 헌재도 앞에는 똑같고 여기서는 이제 대법원에서는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한 처분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 어떠한 처분이 이 헌법소원의 대상인지 법원의 행정소송, 항고소송의 대상인지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는 건 제가 이거 수업 때도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헌재가 보충적으로 행위를 합니다.
이제 법원에서 행정소송,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면 그건 법원에서 하고 법원에서 해결 안 되는 것만 헌재로 가져와라. 요런 스탠스기는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가 법원으로 안 가고 헌재로 바로 가져갔는데 헌재에서 이렇게 보고 야 이거 법원에서 안 받아줄 것 같다. 이거 처분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소원 받아줄게. 이제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를 법원으로 들고 갔을 때 법원에서 야 이거 처분 맞아 해서 심사해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헌재에서 그거 이제 다 잡아가지고 쥐네가 심사해줬으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두는 거. 어쨌든 권리구제 됐잖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어쨌든 권리구제 됐으니까 뭐 좋은 거 아이가 이제 하면서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 영역은 약간 회색 영역이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런 걸 감안하면서 공부를 하셔야겠죠.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조문 일부이다. 예, 옳지 않은 것은 딱 체크하시고요. 야, 요런 이제 법률 문제 이게 딱 나오면 이게 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이걸 먼저 보거든요. 근데 이 여러분 시험에서는 요거 이게 박스로 이렇게 법률 나온다라고 하면 요거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요거 먼저 보는 거예요. 요거 먼저. 중요한 팁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서도 봅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아예 쓸모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1번 토지거래 허가의 대상은 사법적 법률행위다. 맞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인 갑하고 을이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이건 사인 간에 하는 이제 거래니까 사법상 법률행위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가 행정청이 쫓아가고 인가해 주세요. 그러면 오냐 하면서 이제 도장 꽝 찍어주는 거 토지거래 허가 가학상 인가죠. 그래서 이건 공법적, 이거는 사법적 법률행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는 사인 간의 사법상 법률행위 효과를 완성시켜주는 이거 유동적 무효에서 유효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무효인 토지거래 계약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토지거래 계약이 무효이므로 맞아. 그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처분도 위법하게 된다. 맞죠? 이제 유효로 만들어주지 않는 거고 이제 이 인가가 기본행위 하자를 치유해주지 않는 거고 기본행위가 하자가 있으면은 기본행위가 무효면 인가도 무효다라는 판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토지거래 허가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달리 인가, 가학상 인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 맞죠? 이제 이런 골치가 아프죠. 야, 옳지 않은 거 찾으라는데 이제 전부 다 옳아요. 전부 다 이러면 어떻게 이래서 사실 이 문제가 좀 거시기 합니다. 거시기해요. 이 문제는 결론이 뭐였냐면요. 여기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해놨는데 자 설문의 위법이란 표현은 틀렸다 말하기 어렵다. 적절한 주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문을 상대적으로 판단할 때 3번을 정답으로 골라야 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 문제는 위법이라고 쓰면 안 되고 무효라고 썼어야 맞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제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돼요. 제가 그냥 젠틀하게 쓴다고 여기는 글로 남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최대한 참으면서 썼지만 뭐 어떤 거냐면 자 위법 안에 보면은 이제 취소 사유도 있고 무효 사유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자가 중대 명백하면 무효고 그 정도가 아니라면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라는 거. 근데 위법하다라고 하면 맞다고 해야지. 이거는 무슨 격이냐면은 자 사람 안에는 남자 있고 여자 있죠. 근데 어떤 문제 뭐 하면 사람이다라고 해서 맞다라고 했더니 너 틀렸어. 사람이 아니라 여자라고 해야지. 그러면 참 속상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 있어요. 이 문제는 이 문제는 굉장한 프로블럼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제가 이걸 왜 그냥 남겨놨냐면 이런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이거 어디서 나왔니 하면은 공무원에서 나왔습니다. 공무원에서 골치 아프죠 진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은 시옷 기억 치읓 시궁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요렇게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최대한 골라내셔야 돼요. 최대한. 참 이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요거 안 봐도 풀었잖아요. 법정 안 봐도 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건축법 11조의 일부이다. 이 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선지부터 보는 거예요. 자, 서울시장은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농지법상의 농지 전용 허가에 대한 절차도 준수하여야 한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인허가 의제 공부했으면 풀 수 있는 거죠. 주된 허가를 하는 경우 주된 허가 요건이 X다. 그리고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이 Y다. 라고 하면은 이제 주된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 이제 요건 갖춰야 되죠. 근데 여긴 뭐예요? 절차. 절차는 집중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틀리죠. 건축허가에 대한 절차만 준수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서울시장은 그러니까 결국 이거 본다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서울시장 농림장관이 6항 규정에 의한 협의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야, Y가 결여됐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건축 허가를 할 수 없는 거죠. 이거 정답 찍고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제 풀어야 되겠죠. 자, 3번 서울시장 농지 전용 허가 요건 불비를 이유로 건축불허가 처분을 할 때 농지 전용 허가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 제기하여 아니죠. 이게 주된 거부는 주된 인허가 거부 요거 하나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X 요건 결여든 Y 요건 결여든 건축 허가 요건에 대해서 다투려고 하든 농지 전용 허가 요건에 대해서 다투려고 하든 주된 인허가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 제기해야 됩니다. 거부할 때는 농지 전용 허가 거부 처분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인용한다라고 하면은 주된 인허가랑 의제되는 인허가랑 둘 다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투려면 각각 다투면 된다라는 거. 역시 이거랑 상관없죠. 4번. 판례는 주무 행정기관 신청되거나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 판단 방식에 관하여 실체 집중설이 아니라 절차 집중설이죠. 실체 집중된다라고 하면은 결론이 건축 허가 X 요건만 갖추면은 Y 요건 결여돼도 농지 전용 허가까지 같이 튀어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절차만 하나 거치면 된다라는 절차 집중설인 거죠. 그래서 정답 2번 이렇게 됩니다. 결국 또 요 법조항 안 봤죠. 요거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법 읽으라고 와 진짜 이 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하니까 이 법 꼭 봐야 될 것 같잖아. 그러면서 11조 건축허가 그러면서 막 읽어 나간단 말이야. 읽어 나가다 보면은 뭐 생략되고 점점 쫄려. 점점 막 그거 막 후덜덜 막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 가면은 하면서 이제 시간 이거 지뢰 같은 겁니다. 지뢰 발목 지뢰 같은 거니까 자 이게 만약에 밑에서 몇 조 몇 항 물어보면 그때 가서 찾는 게 그게 효율적이에요. 중요한 팁이었고요. 자 이제 사립학교법 보도록 하죠.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죠.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게 인가죠? 그리고 학교법인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채 비를 임원으로 선임했으니까 이게 기본행위의 하자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에 대하여 관할청은 취임을 승인하였다. 관할청은 제대로 안 보니까요. 서류만 보고 대충 맞겠지 뭐 하면서 이제 했는데 이제 다른 뭐 이사회 이제 다른 구성원이라든가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실제로 이사회 소집 안 했다라는 거 이제 뭐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면 그제서야 행정청은 망했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응대를 준비하는 거죠. 자, 현실이 그래요. 자, 옳은 것은 해서 1번 관할청 임원 취임 승인으로 선임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하자 치유 안 되죠.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 임원 선임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관할청 취임 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 요거는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에 대해서 소송 제기하고 인가에 대해서 하자가 있을 때만 인가에 대한 소송, 뭐 인가처분 취소 소송 이런 게 되겠죠. 그걸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3번 A 학교법인 임원 선임 행위에 대하여 선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선임 처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 보세요. 지금 사립학교잖아요. 사립학교. 그리고 사립학교면 학교법인이 나와요. 이게 공립학교다라고 하면 학교법인이 아니라 바로 이제 지자체, 법인인 지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립학교라든가 학교법인이라든가 어쨌든 이런 얘기 나오면 기본적으로 사법관계죠. 그러니까 사립학교 법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이 선임되는 이사 요 사이의 관계는 사법관계죠. 그러니까 선임 처분이란 게 없다고요. 그냥 선임 행위가 사법상 법률 관계인 거죠. 요 처분이란 단어는 국가작용에 쓰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관할청의 임원 취임 승인에 대해 승인은 B에 대해
학교법인으로서 특허 아니죠.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해설이 이렇게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겁니다. 해설은 이렇게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 문제 역시 사례 문제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해서 갑은 식품위생법 37조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식품 조사 처리업 영업을 하고 있던 중 을과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뭐 영업양도 하면은 이제 뭐 하자가 이렇게 넘어가는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문제 나오죠. 당해 계약은 하자 있는 계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을은 같은 법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였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이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그래서 1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뢰 신고를 수리하였다면 실질에 있어서 을에게 적법하게 사업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다. 요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판례 멘트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맞다고 찍어야 되는데 판례 멘트인 걸 모르면은 이게 뭐 강학상 특허 아닌데 이거 수리인데 하면서 이제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 나오면 맞다라고 해야 돼요. 요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설해 보세요.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 사업화가 취소한가 양수자에게 적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법규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2번 처장이 의뢰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 갑과 을의 영업양도 계약이 무효라면 위 신고 수리 처분도 무효이다. 그렇죠. 그래서 요 기본행위가 무효면은 수리도 무효다라는 판례가 또 있죠. 이거는 인가랑 또 달라요. 수리랑 비교하시라고 이렇게 놔뒀어요. 그래서 3번 처장이 의뢰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갑의 영업 허가 처분이 취소됐다라고 하면은 을 같은 경우에는 갑에 대한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이니까 침입 처분에 직접 상대방이 아니지만 요 취소 처분을 취소시키면 자기가 요 영업 허가를 취소되지 않은 걸로 만든 다음에 자기가 승계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죠. 요거는 소송에서 무슨 요건 문제입니까? 원고 적격 문제죠. 원고 적격.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4. 갑은 민사쟁송, 그래서 요거는 이제 틀렸고요. 갑은 민사쟁송으로 양도 양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처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수리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게 또 인가랑 다른 거죠. 인가와 차이. 그래서 인가는 기본행위 하자 있으면 기본행위 다퉈라 라고 하는데 요 수리에서는 막바로 이렇게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거까지도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갑회사 토석 채취 허가지 진입도로 관련 우회도로 개설 등은 인근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민원 발생, 분쟁 생기지 않도록 조치 후에 사업을 추진해라 라는 조건으로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았고요. 그러나 갑은 조건, 법령에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이행을 하지 않았고 인근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자 관할 행정청은 공사중지명령을 때렸네요. 갑은 공사중지명령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해제 신청했는데 거부됐다. 그러니까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뭐 신청권 문제 나올 테고요. 자,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 없이 위와 같은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렇죠. 재량행위 같은 경우에는 법적 근거 없이도 부과할 수 있지만 기속행위는 원칙적으로 안 되고 법 근거 있을 때만 가능하다. 2번 공사중지명령 원인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이것도 인정한 판례가 있죠. 원래 공사중지명령 해제 뭐 이런 거 이제 신청할 수 있다라는 법에 규정된 거는 없지만 이제 요 갑 같은 경우에는 공사중지명령 이게 안 없어지면 자기 공사 할 수 없는 거죠. 뭐 영업의 자유라든가 행동의 자유가 이제 제한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사중지의 원인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상식적으로 공사중지 명령 해제하고 이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리에 의한 이제 신청권이 인정이 된다라는 게 판례죠.
3번 갑에게는 공사중지명령 해제 신청 거부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례는 요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이거 인정하는 학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판례 입장으로 하면 맞다. 그 다음에 4번 갑에 앞서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갑은 그 후 공사중지명령 해제를 신청한 후 해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시 그 공사중지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 보세요. 공사중지명령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라고 해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게 기판력이죠. 기판력. 그래서 이제 기판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판력의 포인트는 뭐예요? 후소 법원이 확정 판결에서 다룬 그 판단에 대해서 모순되는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한테도 모순되는 주장을 못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자, 근데 이제 갑이 그 후 공사중지 명령의 해제를 신청해서 해제 신청 다시 할 수 있어요. 이제 또 사정이 변경됐으니까 다시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부하면은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또 할 수 있어요. 또 이제 여기서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 먼저 했지만 거부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고 거부당하고 또 신청하고 또 거부당했으면은 각각의 거부 전부 다 처분이다라는 판례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그 공사중지 명령의 적법성 이거는 다툴 수가 없어요. 공사중지 명령 나온 거 자체는 적법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공사중지 명령 해제 거부 처분 이제 요게 위법한지 아닌지는 그거는 다툴 수 있겠죠. 근데 예전에 그 날짜에 나왔던 공사중지 명령 자체는 일단 적법하다고 확정돼서 기판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거는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4번은 판례 하나 보고 가죠. 행정청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한 공사중지 명령의 상대방이 명령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그 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이미 확정되었다면 이후 공사중지 명령의 상대방은 그 명령의 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 할 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요거 취소 소송하고 요거 취소 소송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명령, 요 앞에 요 명령은 이미 확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또다시 다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봅시다. 다음 사례에서 갑을 명정 대화 중 옳은 것은? 저는 이제 이런 거 볼 때마다 아니 누가 이런 대화를 한단 말이야? 이제 이런 생각부터 대본에 들어요. 자, 임용권자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A, 정규공무원 임용 당시에는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었지만 15로 임용될 당시에는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제가 강조드렸죠. 자, 이에 해당 임용권자 이러한 사실을 이유로 A의 15 임용 처분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정규 임용 처분도 취소하였다. 여기서 진짜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거는 15 임용 처분하고 정규 임용 처분하고 별개 처분이다. 하자 쓴 게 안 된다. 요거를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판례가 그냥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자, 15 임용 처분 이제 1번부터 당연 무효다. 결격 사유 있으니까 당연 무효 맞죠? 근데 옳은 것은 그럼 답 짓고 넘어가야 돼요. 답 짓고 넘어가야 돼. 실전에서 항상 제가 연습하라고 지금 동영에서도 제가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15 임용 처분에 근거한 정규 임용 처분은 무효이다. 여기서부터 틀렸고 이제 정규 임용 처분 당시에는 임용 결격 사유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규 임용 처분은 이 결격 사유 있어서 무효. 요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15로 똑바로 임용이 된 다음에 정규 임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15 임용은 무효였으니까 정규 임용은 이제 그런 이 결격 사유가 아니라 이제 자격 요건의 하자가 있기는 한 거죠. 있긴 한데 하자가 있긴 한데 무효는 아니에요. 그리고 15 임용 취소 처분 요거는 별개 처분이 아니라 별개 처분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정규 임용 취소 처분도 별개의 처분이고 침입 처분이니까 이 행정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사전 통지 의견 청취 기본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법 적용 배제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틀린 거죠. 정답은 1번이고요. 좀 풀어보니까 뭐 할만하시죠? 이렇게 찬찬히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공법상 기약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해서
A는 B광역시 시립 합창단원 3년간 위촉 활동 계약, 공법상 계약이죠. 이거는 합창단 나오면 이제 하도 많이 봐가지고 합창단원 얼굴도 알 것 같은데. 자, B광역시 문화예술관장하고 체결하였고요. 지위는 지방공무원 지위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근데 위촉기간 만료돼서 계속 해주세요. 계약 연장해주세요 했는데 C는 A 실기 근무 성적 평정 실시한 후에 재위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1. 위 사례의 위촉. 공법상 근무관계 설정을 목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돼서 성립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합창단원 공법상 계약 하면은 이거 뭐 문제 일도 아니잖아 이거 푸는 거. 그 다음에 2번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 유보 원칙이란 건 말이죠. 이제 국가 작용 중에서 이렇게 침익적인 작용. 이제 여기에선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침익적인 작용 외에 뭐 플러스 알파 어디까지 법률의 근거를 인정해야 되는가, 이 법률의 근거를 요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하죠. 뭐 전부 유보설, 뭐 이제 그 다음에 중요사항 유보설 이런 게 대립하죠. 어쨌든 침익 처분은 어떤 학설이든 이제 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전제하에서 이 논의가 나가는 건데, 근데 공법상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 법률 요구 원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밑에 해설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공법상 계약은 비권력 작용이다. 대등적 쌍방적 작용이니까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므로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3번 공법상 계약,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정력은 행정행위에만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4, A가 제2위촉 거부에 대해 불복할 경우 취소 소송이 아니죠. 취소 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니까. 이건 틀렸죠? 이거 맞고. 그래서 정답은 4번. 네, 여러분 1편은 그래서 이 문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여러분도 잘 풀리셨나요? 뭐 피드백 같은 것도 좀 남겨주시고요. 영상 보고 유용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아시죠? 댓글도 좀 유튜브에도 남겨주시고 하면은 저랑 또 대화를 좀 해봅시다. 피드백 주시고요. 어쨌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행정 절차, 그 다음에 실효성 확보 수단, 손해정보, 그리고 행정쟁송까지 이제 사례 문제 많고 그 뒤에 어려운 문제 많이 있어요. 맨 뒤에 종합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지방직 시험 보기 전까지는 이제 요 컨텐츠 이어서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확실히 공부하시고 복습도 확실히 하셔가지고 요거를 머릿속에 완전히 잘 집어넣는다라는 마인드로 몇 번 풀어보시고 강의도 활용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잘 될 겁니다. 끝.